안녕하세요. 비욘디 식구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요즘 날씨가 매우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눈으로 와요 시리즈 중에 이제 1편으로 뇌졸중이 눈으로 와요. 그리고 2편으로 치매가 눈으로 와요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 3편으로 암이 눈으로 와요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암이 눈으로 올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암은 눈까지 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에서 암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찬찬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눈의 구조를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MRI를 이제 머리 위에서 찍은 이제 그 사진이고요. 우리 눈과 이렇게 기다란 기찻길까지 생긴 게 이제 시신경이고, 옆에 이렇게 또 뻗어 있는 게 눈을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여기가 이제 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V자로 된 뼈로 이루어진 공간에 이렇게 눈알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모식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뇌까지 기찻길처럼 이어져 있는 게 바로 시신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뼈로 이루어진 V자 공간에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안구와 시신경과 이 뼈 사이의 공간을 저희가 안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위를 잘 이제 숙지를 하시고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안와에 암이 오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로 보일 수도 있고, 눈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안와에 오는 주요 전이암으로서는 흔한 암들입니다.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이 흔하고요. 그 다음에 안와에 먼저 1차적으로 생기는 암도 있습니다. 림프종, 혈관종, 이런 혈액암들이 안와에 이제 먼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은 이렇게 안와에 해면 혈관종이라고 해서 커다란 혈관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안타깝죠. 안구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림프종이 안와에 왔을 때도 이렇게 안구 돌출과 함께 시력 저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증례를 보시면 80세 남자분이셨어요. 3주 전부터 심해지는 우환이 이제 좀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눈도 좀 아프고 잘 안 보인다고 내원을 하셨는데, 이제 과거력을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묻잖아요. 여쭤보니까 14년 전에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뭐 우리가 PSA라고 전립선암 때 보는 이런 피검사들이 있거든. 그 수치도 되게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시력은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셨지만 시력 자체는 0.8, 0.8로 이제 왼눈하고 비슷하셨고요. 뭐 괜찮은 시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CT를 찍어 보니까 요 하얀 게 뼈입니다. 뼈인데 이제 정상인 왼쪽 눈은 이렇게 바깥쪽 뼈가 이렇게 일자로 예쁘게 보이죠. 근데 오른 눈 보면 요게 다 갑자기 보이다가 여기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요게 이렇게 약간은 경계가 약간 비교적 정확한 그런 종괴가 보이죠. 그리고 요 뼈를 파괴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립선암이 안타깝게 눈으로 안와로 전이가 됐고, 이 전립선암은 보통 뼈나 림프절을 이제 침범을 하게 되고, 안와 전이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남성에서는 안와에 암이 전이가 됐다. 그럼 1번이 제일 흔한 게 폐고, 그다음 2번이 전립선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신경에 암이 오면은 또 어떤 증상이 생길 수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신경에도 암이 잘 옵니다. 그래서 증상은 시신경은 우리 눈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력이 저하될 수 있고, 시력 자체는 여기 이제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주변 시야가 이렇게 까맣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으키는 주요 전이암으로는 유방암, 폐암,
그리고 림프종 백혈병이 흔하고요. 또 시신경에 첫 번째로 생기는 다른 데서 전이해 오는 게 아니라 시신경 자체에서 생기는 암도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시신경 수막종, 시신경 교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례를 보시면 51세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2달 전부터 왼눈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쭤보니까 원래 유방암 환자셨고 폐랑 경부 림프절 전이는 됐다고 하지만 항암 치료를 잘 해서 괜찮다. 뭐 괜찮다고 얘기 들었다고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시력을 정말 재보니까 왼쪽이 0.1밖에 안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게 점점점 심해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봤을 때는 빛도 잘 구별을 못하는 상태까지 많이 악화가 되셨습니다. 처음에 0.1 때는 왼쪽의 시신경이 오른쪽하고 뭐 똑같아 보이죠. 그래서 괜찮았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른 눈에 비해서 왼눈 시신경이 조금 약간 부어 있고요. 그리고 MRI를 찍어보니까 처음에는 정상으로 나왔었는데 나중에 봤을 땐 이렇게 시신경이 이렇게 부어 있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군데군데 이런 이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까지 했고 그 검사에서 유방선암이 시신경으로 전이됐다는 걸 판정을 받아서 추가로 이제 그런 사이버 나이프도 하시고 항암 치료를 추가로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젊은 분인데요. 29세 여자 환자십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20대 분들이 라식을 이제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라식하러 갔는데 본인은 처음에 모르셨어요. 근데 갔더니 안압은 정상인데 녹내장 의증이다. 이제 한번 가봐라. 대학병원에 가봐라 하고 하셨고 교정 시력은 0.8, 0.8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신경이 어떤가 봤더니만 시신경이 약간 좀 흐려 보입니다. 색깔이. 저희가 이제 의학용어로는 위축돼 있다고 했는데 정밀 검사를 보면 요게 시신경 섬유층의 두께를 재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이상이 나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기계에서 이제 프린트를 해주고요. 53, 오른쪽 53, 그리고 왼쪽 75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정상분들은 보통 85가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분 젊은데도 그리고 안압도 정상이고 그리고 특별히 뭐 녹내장은 아니고요. 이분은요. 53, 7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시야 검사를 해봤는데 시야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오른 눈의 시야 그리고 이것이 왼눈의 시야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오른 눈도 왼쪽 절반이 안 보이고요. 왼쪽 시야에서도 왼쪽 절반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좌측에 반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선을 딱 걷을 때 반맹 소견이 나왔을 때는 뭔가 이거는 녹내장이 아니고요. 이제 시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이제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요 부위가 시신경이 오른쪽, 왼쪽 와서 만나는 지점, 교차되는 지점인데 여기에 이제 병변이 있죠. 그래서 시신경 교종을 진단받았던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젊은 분인데요. 18세 남자분인데 1년 전부터 서서히 좌안의 시야가 좁아졌다 그랬어요. 근데 시력을 재보면 0.8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색각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은 이제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시아라 색각 검사라고 하는데 그걸 다 보는데 왼쪽은 하나도 못 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안구가 얼마나 튀어나오는지를 재보니까 오른 눈에 비해서 2mm가 더 튀어나와 있어요. 2mm가 작지만은 이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 눈에 비해서 왼쪽 시신경 보시면 보시기에도 좀 이상해 보이죠. 그리고 시야 검사를 했는데 가운데만 겨우겨우 보이고 주변부는 까맣게 안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더 오래전부터 그랬을 텐데 이게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는 이제 1년 전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분한테 위로 보세요. 그랬더니 왼눈이 위로 덜 올라갑니다. 오른 눈에 비해서 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만 또 이렇게 시신경 자체에 종괴가 나왔고요. 시신경 교종을 진단받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첫 번째 안와에 암이 오는 경우에는 어떤 병들이 있는지를 보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신경에 또 암이 올 수 있다는 걸 봤고, 세 번째는 안구 자체에 이제 암이 오는 때 어떤 증상이 오는지를 보겠습니다. 비문증 올 수 있고요. 광시증. 광시증이 뭐냐? 눈앞에 빛이 없는데 막 번쩍번쩍하고 막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시야가 결손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전이암으로는 유방암, 폐암, 그리고 자체 안구에 첫 번째로 생기는 암으로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맥락막 흑색종, 망막모 세포종. 이건 굉장히 드뭅니다. 이런 병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지인분을 이렇게 진단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래 눈꺼풀, 아래 눈꺼풀을 한번 제껴보세요. 이렇게 붉은 결막이 있고, 이렇게 하얀 결막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연어 색깔처럼 길게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흔한 병은 아닙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적인 결막 림프종이고요. 이게 결막염으로 오인돼서 결막염인가 보다 해서 자가로 막 안약을 넣으시다가 나중에 안과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연어 색깔을 띠는 것이 흰자랑 붉은자 사이에 옆으로 길게 있으면 이거는 결막염이 아니라는 거 꼭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맥락막 흑색종이라는 어려운 질병을 얘기해 드렸는데 한국 사람한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눈 속에 이렇게 흑색종이 생기는 거죠. 점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59세 남성분인데요. 여쭤보니까 이제 40년간 담배를 피셨다고 하시고요. 우리 주변에도 이제 이런 분들 많죠. 만성 기침이고 원래 좀 담배를 피다 보니 좀 식욕이 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안과에 오신 이유는 6개월 전부터 오눈이 좀 아프고 충혈됐다. 나서는데 시력은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이상한 게 있죠. 우리가 요거를 갈색 동자를 홍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공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보니까 다행히 다른 데는 이상이 없으시고 홍채에만 이렇게 종괴가 있고요. 이제 다른 검사를 해서 이분이 홍채암은 홍채암인데 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폐에서 전이 된 이제 암이구나라는 걸 진단했던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세 여성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종종 보는 분들인데요. 이제 2주 전부터 주변 시야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점점 진행하는 것 같다. 그리고 갑자기 아프진 않은데 막 이렇게 프리즘 같은 게 약간 빛이 번지는 듯한 번쩍번쩍한 광시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이제 내가 15년 정도 담배는 폈다 얘기는 하시고 나 다른 병은 근데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시력을 재보니까는 이제 오른 눈은 0.6 그리고 왼쪽이 1.0이었는데 저희가 망막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게 이제 빨간 선들이 망막의 혈관입니다. 근데 거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뭔가 깨끗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뭔가 한꺼풀 뭔가 이렇게 더 씌운 것 같은 그런 이제 소견이 보였고요. 역시 시야 검사를 했더니 이런 까만 부분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한 결손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쭉 했고 거기서 안티레코버린 자가항체가 양성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양성 나온다는 건 좋은 게 아니고요. 아마 몸의 다른 부위에 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흉부 CT에서 이제 폐암을 진단받았던 증례입니다. 다른 증례 한번 더 볼까요? 73세 여성분이 2달 전부터 양안에 시야가 좀 이상하고 이분도 역시 광시증이 있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분은 나는 10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지만 잘 치료됐고 다 나았다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력을 재보니까 0.4, 1.0인데 안과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요건 지금 흑백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이게 하얀 선이 혈관이거든요. 이렇게 좀 약간 지저분하게 약간 좀 수채화 물감 흐린 것처럼 번진 것 같은 데가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유방암의 재발이나 전이 병변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안티리코보린 자가항체가 양성이 나왔고 이분은 유방선암 관련 암 관련 망막병증 카르를 진단받았던 경우입니다. 카르가 뭐냐? 굉장히 낯서실 텐데요. 우리가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레티노패시에서 약자를 따서 카르라고 불러요. 암이랑 관련된 망막병증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전신 악성 종양과 관련된 자가 면역성 망막병증인데요. 이게 자가 면역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죠. 자가 면역이라는 건 뭐냐면 암세포가 이제 우리 몸에 원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암세포에 반응해서 우리 몸에서 걔랑 싸우려고 자가 항체가 생겼어요. 항체가 생겼는데 그 항체가 얘가 오히려 내 몸의 정상 망막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그런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암에서나 다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폐암 중에서도 소세포암, 우리가 스몰 셀 렁쉐이라고 부르는데 폐암 중에 소세포암에서 가장 흔하고 폐소세포암 환자의 1에서 3%에서는 이런 카르가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여성분들에게서는 유방암, 난소암, 자궁 내막암에서도 이런 카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르 때는 무슨 증상이 오느냐? 아까 광시증 나왔었죠? 광시증, 시력 저항, 그리고 밤에 이제 어두운 곳에 가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시야 결손될 수도 있고 밝은 빛에 가면 통증 또는 눈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처음에 안화, 시신경, 안구 이렇게 세 군데로 암이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좀 어려운 얘기고 흔하지 않은 병이고 아마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영상에 대해서 영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낯서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눈으로 오는 암 탑 3. 그래서 안구에는 전이암은 유방암, 폐암, 위암이고요. 시신경으로는 오는 전이암 탑 3는 유방암, 폐암, 그리고 림프졸과 백혈병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은 게 얘네들은 혈액암입니다. 요 앞에 이런 것들은 고형암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리고 안화에 오는 거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눈에 뜨는 게 두 개가 눈에 띄시죠? 유방암, 폐암이 다 포진되어 있다. 라는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방암, 폐암이 있으신 분들, 지금 잘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실 건 없고요. 아주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빈도라는 건 보고마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에 좀 약간 레인지가 있는데 유방암인 경우에는 8에서 15%, 그리고 폐암인 경우에는 선암은 2에서 12%, 그리고 소세포암에서는 2에서 5%에서 눈으로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종과 백혈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혈액암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을 타고 눈으로 가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림프종은 5에서 10%, 주로 비세포 림프종, 가 주로 안화나 혈막에 오고요. 백혈병은 10에서 20%인데 보통은 ALL이라고 부르는 소아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잘 옵니다. 그리고 드물긴 해요. 근데 요즘에 워낙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암 환자분에서도 0.1에서 0.3%는 눈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요거를 핵심적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증상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증상이 내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암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한번 그래도 안과에 가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시력 저하. 그리고 한눈이 뭔가 튀어나온 것 같다. 튀어나오는 걸 정확하게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세수해 볼 때 저희가 느낍니다. 그리고 두 개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거나 가운데가 흐려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광시증, 앞에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데 번쩍번쩍하고 이제 뭔가 빛이 보이는 거죠.
이런 게 있으면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시고 안과 가서 진료를 꼭 받아보십시오. 근데 암 환자라면 이렇게 더 눈 증상에 주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증례처럼 암 치료 중이거나 혹은 완치 후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이의 초기 징후가 눈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따라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암이 눈으로 오면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시력 저하, 안구 돌출, 2개로 보인다, 시야 결손, 광시증 등이 올 수가 있고, 2번째, 이런 암에서 눈으로 잘 전이됩니다. 유방암, 폐암, 림프종, 백혈병, 전립선암. 3번째, 마지막입니다. 정기검진 하시고요. 그리고 증상 인지를 해서 이제 신속한 진료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눈의 이상이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경 굴절률이 1.67, 1.74 등이 있고 구면, 비구면, 양면, 비구면 저렴한 안경 렌즈로 맞춰도 눈이 나빠지거나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의 나이가 몇 살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눈이 나빠진다는 의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나빠지거나 하는 건 아니죠 할 때 나빠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근시 난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경 렌즈랑 근시 난시가 진행하는 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신 렌즈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남성분이시군요. 안과에 시력 검사를 하러 가셨는데 고도근시이고 시신경 주변 위축이 있다고 녹내장 검사를 권하시더라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암이 눈으로 와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고도근시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도근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근시라는 건요. 우리 풍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풍선을 많이 크게 불려면 많이 불어야 되죠. 바람을 많이 불어서 풍선을 불면 앞뒤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고도근시가 되면 안구의 장축이 길어져요. 안구의 장축이 무슨 말이냐? 우리 눈알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그림에서 이제 눈의 앞뒤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이랑 비유하시면 딱 맞고요. 근데 우리 풍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풍선이 있고 그 풍선 끝에 우리 꼭지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풍선이 작은 풍선이 있고 큰 풍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을 많이 불어서 풍선을 크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풍선 벽이 얇아지죠. 그래서 우리 눈도 많이 당겨집니다. 우리 눈을 이루는 안구의 벽을 이루는 그런 조직들이 많이 당겨지고요. 그리고 시신경, 꼭지가 시신경에 해당하는데 그 시신경 주변이 많이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딱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시신경 주변 위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시신경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30대 후반이시고 고도근시시면 고도근시인 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도근시라고 다 시신경이 약한 건 아니지만 시신경이 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나는 아무리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주변부 망막 검사, 그러니까 망막이 아까 제가 얇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망막도 얇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변성이나 구멍이 또 잘 나요. 그리고 시신경 검사 그 2가지를 1년에 한 번씩 내 눈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검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시다가 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쁘시면 2년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꼭 검사하셔서 소중한 눈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놀부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놀부님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집에서 유튜브를 다 많이 보죠. 이제 젊은 분들이나 나이 있으신 분들이나 다들 이제 쉴 때 유튜브 보는 게 이제 기본 국룰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자책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시력이 갑자기 떨어져서 안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시력이 0.99, 우리 나이로 62세인데 시력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느끼신 게 가까운 게 잘 안 보이시는 건가요? 시력이 0.9면은 멀리 볼 때는 정상이신 거거든요. 62세의 원거리 시력, 즉 멀리 볼 때 시력이 0.9시라는 건데 그 정도는 매우 오케이, 좋으시고요. 근데 다만 그 놀부님이 시력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건 아마도 멀리 볼 때 안과 시력판에서 재는 시력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꼭 멀리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죠. 가까운 것도 보고 중거리도 봅니다. 그래서 아마 가까운 거나 중거리를 볼 때 예전보다 덜 보인다고 아마 느끼신 거를 그걸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왜 그러신 거냐면 요즘에 놀부님 이제 노안이 예전보다 더 일찍 오거든요. 더 이제 30대 후반에도 이제 노안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개인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가까운 거를 유튜브가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거를 이제 오래 보시면서 오래 보게 되면은 과도하게 오래 보시게 되면 눈을 조절하는 능력. 우리가 이제 조절한다는 게 뭐냐면 포커싱하는 능력이거든요. 우리 카메라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를 우리가 가까운 것도 찍고 뭐 조금 1m 떨어진 것도 찍고 3m 떨어진 것도 찍잖아요. 그렇게 찍을 때 자유자재로 카메라는 초점을 잘 맞춥니다. 근데 그 기능이 놀부님이 나이도 좀 있으시고 나이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으신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좀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서 가까운 데 이제 초점이 많이 맺혀지면서 그런 기능이 좀 약해지신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늦으셨어요. 안 늦으셨으니까 이제 유튜브 이제 건강 좀 괜찮아지셨나요? 그래서 유튜브 좀 조금 줄이시고 이제 더위 좀 풀리면 좀 산책 다니시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이제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산책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산책 좀 하시고 그러시면서 가까운 걸 좀 덜 보시면은 조금 회복이 될 겁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롱요님 안녕하세요. 바람이 많이 불 때 눈물이 계속 올라서 맨날 오해를 받는데요. 원인이 뭘까요? 안구 건조증인 것 같아서 뭐 좋은 거 많이 드시네요. 바람이 불거나 추운 날에 주로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이제 아주 많으시고 코롱요님만 그러신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눈물이라는 게 크게 두 종류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라는 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물로 이루어진 보호막 성분의 이제 보호막 역할을 하는 눈물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코팅이 돼 있습니다. 코팅이 돼 있어요. 우리 이제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옛날에 무슨 이렇게 도시를 뭐 이렇게 보호하는 이렇게 돔 쉐입의 이렇게 보호막 같은 거 쳐져 있는 거 이제 잠깐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로 이루어진 코팅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코롱님이 말씀하시는 거, 바람이 많이 불거나 추운 날에 눈물이 계속 흘러요. 이거는 어떤 반사 눈물이에요. 반사적으로 내 눈이 불편할 때 나오는 눈물이죠.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코롱님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좀 난데, 미세먼지가 심하고, 환경 오염도 있고, 그리고 나이도 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눈앞에 보호 역할을 하는 코팅막 눈물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거나 춥고 찬바람이 불거나 뭐 그냥 바람이 불거나 해서 자극이 오면 왈칵하고 그런
반사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도 안 그러게 할 수는 없고요. 요즘에는 이런 안구건조증 치료가 먹는 약으로만 되지는 않고 이런 다각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각 근처의 안과에 가시면 잘 보시는 원장님들이 잘 보십니다. 워낙 안구건조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IPL이라는 레이저 치료도 있고 단순히 인공눈물뿐만이 아니라 그런 보호막의 성분이 꼭 인공눈물만 돼 있지 않거든요. 점액도 있고 지방 성분도 있고 그래서 그 나머지 인공눈물로 채워지지 않는 점액 그리고 지방을 층을 도와주는 그런 약도 있고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다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구르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포스너 슐루스만 증후군이시거든요. 평생 관리하셔야죠. 이거는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거는 지금 포스너 슐리스만 증후군이 뭔가 다른 분들 궁금하실 텐데 이제 녹내장의 이제 그 일종입니다. 녹내장의 일종에서 이제 안압이 올라가시는데 안과 잘 다니고 계시죠? 그래서 꼬박꼬박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제 예약된 대로 안과 계속 잘 다니시고요. 평생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안약 자르시는 거 이외에는 저도 뭐 딱히 어떻게 조언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구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안약 병원에 정기적으로 잘 다니시고 그리고 안약 자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 주무시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약재를 드신다든지 한약을 드신다든지 그러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그런 건 따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큰 도움이 못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짠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저를 비롯해서 눈을 다 많이 쓰죠.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업무 자체가 다 이런 컴퓨터, 전자기기 기반의 업무를 하시는 게 다 기본이기 때문에 눈이 혹사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신 건 또 그렇고 그리고 아마 짠님은 안구 건조증뿐만이 아니라 몸도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 검사를 해봤다고 그 정도로 갑상선 때문에 뭐 안구 건조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안구 건조증 때문에 다른 뭐 이상이 있나 안구 건조증 말고 다른 이상이 있나 검사해봤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잘해보셨어요. 그건 검사 잘해보셨고요. 일단 몸에 이상이 없다는 건 너무 다행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구 건조증이 인공눈물 넘는 거 외에 다른 치료가 아주 다각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안과에 가셔서 이렇게 피곤하시면 아마 인공눈물은 잘 이미 넣고 계실 것 같고요. IPL 치료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점액이나 그리고 지방층 그리고 눈에 또 염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염증을 치료하는 다른 치료도 같이 병용하셔야 됩니다. 인공눈물만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잘 주무시고 그리고 안구 찜질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가까운 안과 가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료 한번 꼭 상담해 보세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로제님, 너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나중에 이 방송 라이브 끝난 다음에 다시 영상 돌려보시면 제가 그래서 특별히 빗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하지는 않다. 근데 특별히 흔하게 오는 것들이 아까 그 유방암 그리고 폐암 그다음에 혈액암 중에 림프종, 백혈병 그리고 좀 드물지만 요즘에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늘고 있어서 0.1에서 0.3밖에 안 되지만 전립선암도 제가 같이 넣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특히 이제 요런 분들은
인제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너무 의료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검진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고 아까 흔하진 않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조기에 발견하면은 좋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든 암이 눈으로 다 오지는 않고요. 나머지 제가 언급을 안 드린 병들은 암들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고준철님 안녕하세요. 암 수술 이후의 관하에도 해당 증상이 나타나면 암 관련 검진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안과에 먼저 방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안과에 먼저 방문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내가 아까 유방암, 폐암, 림프종 그리고 백혈병이시라면 내가 이런 병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시면 그거에 준해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몇 가지를 시행을 할 겁니다. 근데 정상이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정상이신 분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정상임을 확인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무조건 저도 이제 뭐 유방암 환자인데 뭐 잘 안 보여요 오신다고 해서 무조건 무슨 정밀검사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정밀검사 진행하지는 않고 일단 기본적인 안과 검사를 해보고 정밀검사를 진행할 만한 분인 경우에만 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 저희가 감별을 잘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암 관련 검진은 저는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달링님 안녕하세요. 만 29세 녹내장 진단을 받으면 결국 나중에 실명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을까요? 아니면 잘 관리하면 오래 끌고 갔을까요? 제가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녹내장도 사실은 종류가 많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포스만 슐러스만 이제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정상 안암 녹내장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세요. 그래서 달링님이 만 29세에 안압이 높지 않은 그냥 정상 안암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높지 않으세요. 높지 않고. 지금 진료 보고 계신 선생님들 말씀 잘 따르시고 정기적으로 지금 만 29세에 진단받으셨으면은 정말 조기에 잘 진단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면 당연히 오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녹내장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으로 잘 다니시고요. 그리고 안약 잘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몸에 나쁜 음식 드시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이 뭐 술, 담배 안 하시는 게 제일 기본이겠죠. 술, 담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잘 주무시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하시고 이렇게 잘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시면 잘 문제 없이 오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전님 안녕하세요. 지인분 중에 유방암 치료 중이신 분이 있군요. 요즘 시야 한쪽이 어두워졌다고 하시는군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인분께 얼른 유방암 치료 중인 병원 그 교수님한테 당장 말씀드리라고 얘기를 해서 안과 진료를 한번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라고 하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냥 말씀으로는 환자분 증상만으로는 저희가 구별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아까 이제 영상을 나중에 돌려보시면 저희가 시력투제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시신경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과에 정말 이상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 빛반응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색각 검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치아 검사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MRI를 꼭 다 찍을 필요는 없고 정밀 검사를 저희가 안과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뭐 녹내장 검사랑 비슷해요. 이제 그런 거를 검사를 해보시면
이제 이분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그냥 그러신 건지, 아니면 백내장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걸 저희가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안과 가서 검사를 해보십시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엔젤님 안녕하세요. 네, 녹내장 관련 질문을 녹내장에 대한 질문이 많으시네요. 정상 안압인데 녹내장이 오는 경우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공의 시절 때만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오래전이죠. 한 25년, 30년 전만 해도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안압이 높아요. 서양 사람이라고 했으면 백인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교과서에도 한 30년 전에는 안압이 높은 게 이제 녹내장이고 라고 이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안압이 정상인 것도 뭐 흔하진 않지만 있을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동양인한테는, 아시아인한테는 안압이 정상인 정상 안압 녹내장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압이 높아서 이제 우리가 녹내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영상을 돌려보시면 제가 그 시신경 섬유층의 두께가 얇아지는 걸 봐서, 아까 뭐 원래가 85가 넘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오른쪽은 58이고 왼쪽은 76인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이제 그 검사를 보면 시신경 섬유층이 얇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녹내장이거든요. 원인과 관계없이. 그리고 시신경 유두비가 커져 있고 말이 좀 어려운데, 그리고 시신경 섬유층이 얇아 있고, 그리고 시야 검사를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이제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압이 높은 분이 있고 높지 않은 분이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많은 경우가 다 안압이 낮습니다. 안압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지만 그래도 우리 정상인 이게 범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0에서 21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15보다는 높다라는 설도 있지만 되게 이제 정상의 카테고리 안에 들죠. 왜 그런가?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까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근시와 관련이 있다는 설을 내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뇨 고혈압하고도 관련이 있죠. 뭔지는 모르지만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의 양이 감소하면서 시신경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도근시이신 분들이, 아까 한 분이 내가 고도근시인데 뭐 시신경 검사를, 녹내장 검사를 해봐라, 안과에서 권유를 받았다, 꼭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고도근시가 있으면 녹내장이 잘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시가 있으면, 근시가 특히 조금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요. 또 도수가 높을수록, 심할수록 시신경 주변에 막이 많이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시신경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시신경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녹내장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검사, 아까 제가 안압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녹내장이라는 진단 자체가 안압도 중요하지만 안압이 높고 낮은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녹내장 검사를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녹내장 검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29세 녹내장 환자분도 있었잖아요. 그분도 아마도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우연히 발견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는 녹내장 환자분들이 꽤 있다. 그래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안과에 내원하셔서 녹내장 검사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엔젤님, 또 난시가 원인은 무엇인가요? 난시는 각막이 균일하지가 않은 거예요. 각막이라는 거는 우리의 눈의 창이죠. 우리 눈을 집으로 비유를 하면은 우리 집에 햇볕이 들어오는 커다란 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각막이 이렇게 균일해야 되는데 균일하지가 않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죠. 근데 찌그러져 있으니까 빛이 들어올 때 약간 좀 이렇게 번지면서 빛이 정확하게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시를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은 글쎄요. 약간 좀 안경을 벗고 봤을 때 흐리게 보인다? 근데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은 내가 난시가 있다 없다를 구별하기는 힘드세요. 왜냐하면 난시만 있으신 분들은 되게 없거든요. 근시도 있고 같이 난시와 함께 근시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혹은 원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딱 난시만을 위한 자각 증상은 뭐 따로 저는 없고요. 난시 치료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난시가 꽤 중증도인데요. 이제 근시랑 난시 안경을 저도 지금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시 치료는 라식을 하시면 난시가 좀 없어집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난시가 있으신 분들은 그 안에 넣는 인공수정체를 난시 교정용도 인공수정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넣기도 하세요. 그래서 난시는 심각한 게 아니고 근시랑 비슷한 거다. 근시나 원시 같은 굴절 이상의 한 종류로서 전혀 심각하지가 않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젤님.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주 노가다꾼님. 라식이나 라섹 시력 교정술을 하신 분들은 노화로 인한 시력 퇴행 속도가 일반인과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네. 지금 아마 라식과 라섹을 하신 분들이 한 50대, 지금 60대에도 꽤 있으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50대에도 아주 많으시죠. 뭐 점점점 많아지실 거예요. 노화로 인한 시력 퇴행 속도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천천히 읽는 이유는 노화로 인한 시력 퇴행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많은 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노화로 인한 시력이 감소에는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이제 백내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망막이라는 게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필름도 약해지죠. 그리고 아까 조절하는 능력도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혀 시력 교정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데 여기서 이제 근데 혹시 시력 교정술을 하신 분들 중에서 아니에요. 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노안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질문하신 거라면, 그 노안이라는 게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제 처음에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데 그게 무슨 병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걱정되셔가지고 이제 안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심하셔라. 이거 그냥 노안이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를 들거든요. 이제 제가 여쭤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젊었을 때 걱정돼서 이제 노안 때문에 병원까지 오시는 분들의 이제 많은 분들은 젊어서 이제 안경을 안 끼신 분들이에요. 잘 보였던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가까운 게 안 보이니까 덜컥 겁이 나신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눈이 너무 좋았는데, 왜 그러지? 라고 이제 걱정을 하셔서 오신 건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젊어서 근시가 있어서, 난시가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끼신 분들은 생각보다 노안이 늦게 옵니다. 노안이 좀 천천히 와요. 근데 근시가 없던 분, 난시가 없어서 젊어서 안경을 안 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일찍 와요. 그래서 제가 세상이 공평해요 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젊어서 안경 안 끼셨잖아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호주 노가다꾼님의 질문에 답을 해보면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 교정술을 해서 젊었을 때 잘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근시랑 이제 난시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안 증세를 내가 빨리 느낄 수가 있다. 하지만
백내장, 그리고 망막, 조절이 약해지는 거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즈님 안녕하세요. 어머, 일과성 흑암실을 진단받으셨군요. 안과랑 신경과에서 다 진료 보시고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진단을 받았다는 거 MRI, CT 다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신경과, 안과 다 진료 보신 것 같아요. 아유, 뭐 이상 없다고 하시면은 지금도 있으신가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일과성 흑암시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개가 있어서 이제 방법이 없냐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마도 리즈님을 보신 그 신경과 선생님, 안과 선생님이 잘 진료를 해주셨을 거고 적절한 이제 약을 처방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다니시는 분들도 진단받고 이게 다니시는데 지금 뭐 올해 봬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셨으면 별 이상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암이 눈으로 와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더운 여름 다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